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16살 소년이 사고를 낸 차량은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해 차량 공유 어플로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는 차량 공유 플랫폼의 제도적인 허점이 무면허 사고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기둥까지 들이받고 충격으로 돌아선 차량에선 하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은 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들도 가득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공주시 신관동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치인 겁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녹색불, 보행자는 신호를 지키며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크게 가서 막 지진처럼 연기가 펑펑 나더라고. 앞에서 타고 낸 사람만 차에서 문을 열고 이상 나오더만 그냥 꼬꾸라지더만 그냥 고질러 앉아서 머리에 피가 나더라고.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던 20대 대학생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새벽 1시에 차량 공유 어플로 대전에서 차를 빌린 뒤 충청권 일대를 8시간 동안 운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졸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불과 16살인 운전자는 카쉐어링 업체가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비대면 렌트 업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말하자면 면허증과 핸드폰 이런 걸 도용해서 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대여한 것입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는 카쉐어링 업체는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은 물론 음주, 약물을 복용한 고위험 운전자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인천에선 5년간 청소년 운전자 사고의 20%인 41건이 이 같은 렌트차 사고였습니다. 대여 시 지문인식 같은 생체 인식 과정을 거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 군수의 지시 아래 군청 직원들이 예산 편성 회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대리 사인까지 했다는 건데요. 태안군은 일부 무리가 있었지만 위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14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가세로 태안군수도 전 군민에 2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란 걸 열어야 하는데 바로 다음 날이 군위의 민선 7기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의일이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15일 태안군위의 개회 시간은 10시. 태안군은 회의 전인 오전 8시 7분 재난지원금 124억 원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사면으로 했다 해도 새벽에 심의와 의결, 예산안 수정 등 모두 이뤄졌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는 의혹입니다. 큰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실제 위원회 개최 서류를 보면 12명 위원 중 과반인 7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6명은 공무원이었고 민관위원 1명은 대리 사인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태안군은 긴급한 상황이라 위원회 개최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민관위원도 대리 사인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과반수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그분이 동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봐서 이렇게 판단한 걸로. 고발인 측은 지방선거 전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가 군수가 서류를 위조한 걸로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가 군수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곳이 18곳으로 통폐합됩니다.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보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합해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으로 만들고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각각 통합합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고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으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통폐합되는 직원들의 처우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되 대우가 지금보다 낮아지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며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이 토지 매각과 행정 절차를 앞당겨 오는 2026년 3월 문을 엽니다. 충남도와 명지의료재단, 홍성예상군은 오늘 종합병원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3년으로 예정했던 토지 매각 절차와 행정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6년 3월 종합병원을 준공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은 내포 신도시 내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520병상과 22개 진료과, 응급심혈관 진료센터와 전문의 94명 등 857명의 인력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병원이 개원하면 충남 서부권의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연말 대전과 충청 지역에 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죠. 그런데 눈이 내린 지 열흘이 넘도록 세종시의 일부 인도가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빙판길로 남아있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아이가 한쪽 발을 땅에 디딘 채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몹니다. 빙판길에 넘어진 적 있는 아이는 넘어질세라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냥 좀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적도 있고 발이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은 어제 같은 경우는 도로로 가셨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일로 원래 자전거를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여기로 그냥 도로로 가시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앞 보행로도 마찬가지. 인도 전체가 빙판으로 뒤덮였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는 이렇게 깨끗이 제설됐지만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도는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23일 세종시에 10cm 안팎의 눈이 내렸는데 제설차가 운영된 도로와 달리 제설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인도 위에 눈이 열며 세종시 내 보행로 곳곳이 얼어버린 겁니다. 빙판길로 시민들은 불편함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지난 2주간 소방에 접수된 빙판길 낙상 사고만 35건에 이릅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인도 제설의 경우 1차적으로 인도에 접해 있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을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면서 주민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합니다. 세종시 전체 크기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고 인도 옆 건물주가 제설해야 한다는 조례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율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가 장비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 제설 기구, 또 제설 도구를 주민들한테 무료로 또 배포해 준다면. 세종시는 뒤늦게 4억 원을 투입해 읍면동별로 인도용 소형 제설기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구매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이번 겨울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와 대출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분양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추가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전 등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줄고 세종과 충남 등 비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폐지됐습니다. 또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전면 허용하고 무순위 청약도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각각 1,853가구와 5,046가구로 2021년 말에 비해 각각 4배와 5배 증가했습니다.
신년 기획보도 K에너지가 간다 순서입니다.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은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요. 현지에 진출한 국내 발전회사가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학교 신축과 우물 파주기 등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주민들의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의 한 마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자연스레 새로 생긴 체육관에 찾아옵니다. 미래의 축구 스타를 꿈꾸며 아이들은 축구 교실에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땀을 흘립니다. Dan saya ketika sudah besar ingin menjadi pemain sepak bola terhebat di dunia. Dan saya ingin menjadi seperti Son Heung-min. 예전 맨 땅에서 운동화도 없이 공을 차던 아이들에게 최신 실내 체육관이 생긴 겁니다. 체육관과 도서관, 연못 등을 갖춘 이곳의 이름은 따만 찌레본. 찌레본의 친구란 뜻으로 현지 진출한 발전회사가 제공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학교는 대단히 시설이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부 발전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됐고 이 근처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의 학교로 탈바꿈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책상과 의자, 화장실까지 보수하면서 학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주변 67개의 학교를 신축하거나 보수했고 컴퓨터 등 기자재도 제공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한 작은 마을에는 최근 대형 관정을 굴착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손으로 판 2, 3m 낮은 깊이의 우물로 살았던 주민들에게는 이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겼습니다. Dulu tidak ada air bersih, sekarang air bersih sudah sampai untuk konsumsi nelayan dan air ini cukup untuk kebutuhan nelayan. Terima kasih.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물도 받고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의 그 리노베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기업의 공헌 활동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 3일 대전 갑천 탐립돌보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혹고니 한 마리가 월동 중인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강원 고성의 화진포, 강릉의 경포 등에서 50여 개체가 월동하는 걸로 알려진 혹고니가 대전에서 관찰된 건 처음입니다. 최근 갑천에선 노랑부리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찾는 모습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사용 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유지합니다. 올해 지역화폐 국도비 지원 예산이 축소됐지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예산을 충당해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2020년 4월 출시돼 누적 33만 장 이상이 발급됐고 지난해는 4천억가량 발행했습니다. 논산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기본 설계에 들어가 올해 말 착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군에만 있는데 논산시가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예산 100억 원 중 충남도와 논산시가 5대5로 부담하며 부지 면적 2,500제곱미터에 산모실 12실, 인력 15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비 백제 시대 도성의 북동쪽 방어를 담당했던 부여 북나성에서 백제의 우수한 토목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성벽 축조 방법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여 나성 북쪽 구간 성벽 안쪽에 대한 평면 조사에서 10개 구역으로 나눠 자연지형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주변 흙을 쌓아 올려 성토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교차에 흙을 쌓고 중간에 돌을 이용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거나 흙을 볼록하게 쌓아 제방 역할을 하게 한 토목 기술도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말 기준 시 인구가 16만 8,253명으로 전년에 비해 1,161명이 늘었고 지난 2012년 시 승격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시 승격 이후 인구가 꾸준히 늘다 지난 2019년 이후 한때 감소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 유치, 의료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 효과를 보면서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업체 가운데 일부에서 쇠고기 DNA 이력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8건의 쇠고기 DNA 이력 검사를 한 결과 6.1%인 6건에서 불일치 판정이 나와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쇠고기 DNA 이력 검사는 쇠고기가 유통될 때 개체 식별 번호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DNA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서산시가 2025년까지 운산면에 있는 보원사지 사적지에 박물관 기능을 갖춘 1,300제곱미터 규모의 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서산시에는 부장리 고분군 유물 등 다양한 역사 문화재가 출토됐지만 마땅한 전시 보관 시설이 없어서 상당수 문화재가 정부나 다른 지역 박물관에 소장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보원사지에서는 청동 정병과 금강령, 각종 기와 등 3,7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으며 고려 철조 열애 좌상 등 30여 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논산시는 오늘 대한적십자봉사회 논산지구협의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동식 급식 차량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적십자 봉사회원들은 새 이동식 급식 차량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구호 현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지난해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25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유치한 스포츠 행사는 12월 탁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등 전국 단위 46건으로 행사 기간 선수단과 가족 등 3만 4천여 명이 방문해 숙박업과 요식업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